이미 양적 축소가 끝나가고 있고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안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국면이구나 지금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로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설령 안 잡히더라도 양적 완화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기준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돈의 양은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지려면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보고요. 그때부터 그런 막 이제 주목받는 투자 자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에서 샌드뱅크 가로 열고 스매시파이 가로 닫고 5년째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핀테크 서비스고요. 비트코인 업계에서 일한 지는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요. 일단 4월 20일에 있었던 반감기를 거치면서 호재가 어느 정도 소진됐기 때문으로 보여요. 비트코인 관련된 큰 좋은 뉴스가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ETF 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예정돼 있었던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이제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두 개가 다 소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뭐 가격이 좀 지지부진 횡보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봐야 될 게 거시경제인데 1월 달부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인하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이제 퍼져 있었단 말이죠. 이제 작년까지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게 이어졌으나 올해 들어서는 점차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화 이 두 가지 꼴을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고용은 지금 이미 달성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쭉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슬슬 3%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올해는 좀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웬걸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월간 먼스 오버 먼스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거예요. 0.4%, 0.4%, 그 다음에 0.3% 나왔습니다. 2, 3, 4월. 이게 뭘 뜻하냐면 0.4%를 11을 곱하면 4.8%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한 4% 지금 이미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다. 3%로 나오고 있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 3% 이렇게 나오지만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도 4% 밑으로 못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줄 가능성은 점점 요원해지는 것 같고 또 그런데다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부합하지 못하고 하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1분기 GDP 성장률 1.6%, 1.8%에서 0.2%포인트 하락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업 그 급여 이것도 예상치보다 계속해서 낮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은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잘 안 잡히고 있는데 경제는 생각보다 이제 성장률이 더뎌지고 있고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낮추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나머지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봐도 좀 비슷하게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을 또 올해 계속해서 크게 가격 상승을 촉발한 그 재료가 ETF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에 들어오는 자금 유입이 커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잘 올랐는데 일단 그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지금 앞서 설명드린 거시경제 이슈 때문에 훨씬 줄어들었어요. 없는 날도 많고 아예 net outflow, 순 유출되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리 가지 저리 가지도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 패턴으로 볼 때 지금 같은 조정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네, 물론이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나서 항상 바로 가격 상승이 오거나 아니면 뭐 크게 폭락이 오거나 이런 거는 되게 드물었고요. 보통은 한 몇 개월, 6개월 이상 좀 횡보 혹은 약보합하는 장세를 펼치다가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거는 조정폭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과거에도 항상 전 고점 뭐 이번 사이클의 전 고점은 우리나라에서는 1억이었잖아요. 대략 한 1억 원 정도. 근데 그 1억 원에서 한 8천만 원까지 갔다가 9천만 원 갔다가 또 뭐 조금 올랐다가 또 8천만 원 갔다가
한 이 정도 15%에서 20% 내외 그러면은 등락이잖아요. 이 정도는 그 전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도 충분히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의 일이 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30%까지도 하락이 오는 날이 이전 세 번의 반감기에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각 반감기마다 사이클마다 70%에서 80%까지 빠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그 70%, 80%가 빠진 구간은 그 뒤에 오는 상승 랠리가 더 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7, 80%가 빠지면 그 다음에는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한 기간을 두고 상승 랠리가 찾아왔는데 그 상승폭이 더 컸다는 거죠. 최소 111%, 많을 때는 2000%, 3000% 이렇게까지 한 번 조정을 거치고 7, 80%라는 굉장히 이제 견디기 힘든 큰 수준의 조정을 거치면 바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좀 시간을 거친 다음에는 큰 상승폭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1월부터 4월까지 쭉 가격이 잘 오르다가 한 1억 정도 찍고 이제 내려와서 8천만 원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20% 빠진 거잖아요. 여기에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1억 대비해서 한 7, 80%, 8천만 원 대비해서 뭐 7, 80%. 이 정도 좀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한 5천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빠지고 거기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1억을 뚫고 2억, 3억 그렇게 가는 경우도 지금 이제 전 세 번의 반감기를 거쳐서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를 보면 아무래도 강하게 그런 쪽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흘러갈 가능성이 좀 강하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물론이죠. 8천만 원은요, 지난 2021년 11월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사이클의 고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8천만 원까지 올랐었고,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6만 9천 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뭐 그 가격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 결국 이거거든요. 뚫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 사이클의 저점은 절대 뚫고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점, 그건 뚫고 내려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지지선으로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를 하신다면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고요. 뚫고 내려갔다 바로 반등할 텐데 그때 이제 매수 기회로 삼고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하지. 나는 8천만 원 밑으로는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라고 하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크게 베팅을 해놓으시면 돈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지금 뭐 8천만 원, 9천만 원 선에서 더 내려가서 5천만 원, 6천대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장기간 그렇게 계속 가격이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닐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현재 거시경제 그리고 위험자산 시장, 자본시장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불크랩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마켓이 있고 베어마켓이 있잖아요. 불마켓과 베어마켓 사이에 이 크랩 마켓이 있어요. 옆으로 기는 거죠. 개는 옆으로 기잖아요. 그래서 크랩 마켓은 횡보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크랩은 뭐냐? 상승하면서 옆으로 기는. 그러니까 상승장을 앞두고 살짝 횡보하는. 그리고 베어크랩은 반대죠. 앞으로 큰 폭락이 있을 건데 그 전에 좀 횡보하는 그런 마켓인데요. 저는 지금은 불크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주식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마켓도 그렇고 기모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데서 보일 수 있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기대감 많이 낮아졌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고용률은 아직도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성장률은 좀 침체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미국 경제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가 다 주식 시장도 하락하고 위험자산 시장, 비트코인 시장도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연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 각국 정부가 굉장히 큰 유동성을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도 어쩔 수 없다로 가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도 돈을 유동성을 퍼부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헤게모니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연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지도 못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테이퍼링, 양적 축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분기 동안. 근데 그 테이퍼링이 이제 곧 종료됩니다. 양적 축소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향후 몇 개월 내 이게 종료될 거로 보여요. 이거를 누가 시켰냐? 정부가 시켰겠죠. 트레저리, 재무부가 시켰겠죠. 제닛 옐런, 이제 현 재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장기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거든요. 원래 장기채 금리가 높고 단기채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기가 더 긴, 제가 돈을 더 길게 빌려줘야 하는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죠. 프리미엄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역전돼 있습니다. 단기채 금리가 더 높아요. 4.4%대 후반. 그리고 장기채 금리,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금리는 4% 중반. 이거를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인버티드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2022년에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죠. 그러면은 이게 단기채 금리를 막 밀어 올려요. 그래서 단기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장기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채 금리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 수준으로 남아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가 연준이 막 밀어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이 상태가 이제 다시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우리 경제가 너무 침체할 것 같으니까 유동성을 퍼부읍시다. 그래서 막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막 발행해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채, 국채가 시장에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막 자본 조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막 이제 마켓에서 결국에는 이 옥션이라고 하는 마켓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많이 이제 사가야 되는데 뭐 해외 정부라던가 아니면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라던가 이런 프라이빗 마켓에서 이걸 사가야 되는데 만약에 안 사간다. 그래가지고 수요가 모자란 게 이제 드러나요. 마켓에서 투명하게 그게 드러난다면 이거를 연준이 사줘야 돼요. 연준이 추가적으로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채권을 사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국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발행되어 왔던 미국 장기채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연준이 소화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기준금리 인상 많이 하면서 양적 축소를 하는 단계여서 미국도 이 장기채 발행을 많이 안 해왔고 연준도 테이퍼링 축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규 그 M조 광의통화량 공급을 많이 안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전됐고 이미 테이퍼링 줄어들었고 그 제닛 옐런 재무부는 10년, 20년, 30년 장기채를 다시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결국 또 안 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이 클 거니까 금액이. 그러면은 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신규 화폐를 공급해서 시장에 이거를 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예요. 또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만 통화정책이 아니라 이 재정정책, 미국 정부가 단행하는 재정정책에 따라서 연준도 이제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제 돈의 양이 늘어나죠. 돈의 양이 늘어나고 이렇게 풀린 자금이 엄청난 유동성이 또 이제 투자 자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가 주목받을 거냐라는 거죠. 이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어쨌든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유동성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지난 2020년 전 양적 완화 기조에서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에 붙어 있을 때 상태에서 돈이 넘어왔을 때랑은 달라요. 기준금리가 거의 빵 그리고 은행금리도 빵에서 빵 0.25% 이렇게 있었을 때는 돈의 비용이 싸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싸니까 신규 유동성이 막 시장에 들어오면 이게 아무데로나 막 가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도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별로 이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뭔가 이걸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요런 걸로 이제 위험 자산의 가격이 막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돈의 조달 비용이 비쌀 때는요. 신규 유동성이 풀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갈로만 갑니다. 갈롬갈. 각 주도 그 섹터의 주도주. 섹터도 아무 섹터로나 가지 않고 예를 들면 AI 같은 진짜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도 섹터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산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산업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애들, 1등 기업, 돈 제일 잘 버는 곳,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누가 그러면은 이 유동성을 다 먹을 거냐? 비트코인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가격이 오를 거냐보다는 트리거가 뭐냐면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거시경제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아챌 때 지금은 이제 일부 기관 투자자들만 이걸 눈치채고 맞춰서 플레이를 하려고 지금 현금을 축적하고 있거든요. 다시 사야지 하면서 그때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부 저기 발행 장기채가 안 팔리고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이제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늘어나요. 이게 거의 양적 완화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현금을 막 축적해왔던 스마트머니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것들, 그런 것들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뭐 나스닥 지수에 있는 기술주라던가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이제 각 섹터의 주도주들이 가격이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크랩이 불마켓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트리거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사님,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트리거가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양적 축소가 끝나가고 있고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안에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그 양적 완화 국면이구나 지금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설령 안 잡히더라도 양적 완화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기준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돈의 양은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지려면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보고요. 그때부터 그런 막 이제 좀 주목받는 그런 투자 자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올해 4분기, 이제 지금이 5월이니까 3개월이면 8월이죠. 8월에서 9월.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11월, 12월로 가면서 올해 연말로 가면서 가격 상승이 좀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과거 반감기 패턴과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반감기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횡보하고 그 다음부터 가격 상승이 오다가 또 하락하기도 하다가 하지만 우상향하다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날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결국 2020년, 2016년, 2012년 반감기 때도 그때도 거시경제 상황은 지금처럼 복잡했어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결국 이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감기 기점으로 포모가 찾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비슷비슷한 겁니다. 사실 반감기가 와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공급량만 준다고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는 건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요가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많이 몰렸다가 그게 호재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은 뭐 큰 수요를 촉발할 이벤트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반감기 날짜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거시경제에서 쌓여온 어떤 호재, 거시경제 자체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거시경제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쭉 쌓여서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시간적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연준과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이런 주체들, 거시경제 이루고 있는 여러 주체들의 줄다리기를 보면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냥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반으로 주는 이벤트는 항상 그 중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근데 주목받으려면 이 비트코인이 더 희소해졌다, 2배 더 희소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목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는 그렇게 캐피털 마켓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큰 관심이 없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비트코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쌓이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꾸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이제 비트코인 중심론처럼 얘기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 한 해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의 응집된 결과가 어떤 자산이 주목받을 거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자산 가격이 주식도 그렇잖아요. 하락하지만 하락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요. 오를 때는. 그렇게 계속해서 S&P 500 지수도 하이로 그리면서 올라왔던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캐피털 마켓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어. 특정 임계점이 됐어. 근데 그 시점에 보면은 지금 가장 좋은 자산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항상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3번의 반감기에서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위험자산은 드디어 이제 그 기준금리가 완전 0에서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돈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막 주목받아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비슷한 느낌이긴 하다.
이제 기준금리는 높지만 여전히 돈은 들어오고 있고 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눈치챌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걸릴 것 같고 한 올해 연말이 되면은 이제 어디로든 돈이 또 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 3번의 반감기에는 이게 너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고 돈 엄청 많이 풀렸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0년 동안 한 100년 후에 우리가 많이 쓸 뭔가 그 기술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갔던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약간 있긴 있어요. 비트코인이라 그러면 아직도 막 저게 그래서 뭔데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지금은 각 섹터의 주도주가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상자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절대 이걸 무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블랙록이 ETF도 됐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가상자산 시장으로도 그 큰 유동성이 너무 올 텐데 그 중에서 뭐가 가냐? 비트코인이 간다는 거죠. 어쩌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의 40%를 훨씬 더 상회하고 50%면 50% 넘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상은 조금 다르다. 지난 3번의 반감기와는. 하지만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똑같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과거 반감기를 분석하여 언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 확신을 심어줄 강의를 런칭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인가요? 이제 비트코인 왕초보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던 분들 또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의심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셨던 분들께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는 건데 일단 비트코인이 그래서 도대체 뭔지 제대로 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디지털 골드다 뭐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자꾸 금이라고 하면은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10억 간다 뭐 100억 간다 이러면은 사실 잘 와닿지 않아요. 비트코인 1억 간다 했을 때도 잘 와닿지 않았지만 그렇게 제목을 지어서 책을 쓰신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 10억 간다고 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그 에비던스, 증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비트코인에 지금 조금이라도 좀 투자를 해봐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당위성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강의가 일단 되겠습니다. 강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영상 댓글란에 보시면 강의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강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